사람이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떡이 사람을 먹는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김유정의 대표 단편 떡에서 7살 소녀 오기의 떡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떡 일부. 원래는 사람이 떡을 먹는다. 이것은 떡이 사람을 먹은 이야기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즉 떡에게 먹힌 이야기렸다. 좀 황당한 소리인 듯 싶으나 그 사람이라는 게 역시 황당한 존재라 할 일 없다. 인제 겨우 7살 난 계집애로 게다가 겨울이 왔건만 소못 하나 못 얻어 입고 겹저고리 두렁이로 떨고 있는 오기 말이다. 이것도 한계의 완전한 사람으로 칠는지 혹은 말는지 그건 내가 알 바 아니다. 하여튼 그의 아버지가 동리에서 제일 가난한 그리고 게으르기가 곰 같다는 바로 덕희다. 놈이 우습게도 꾸물거리고 엄동과 주림이 닥쳐와도 눈 하나 끔뻑 없는 신청부라 우리는 가끔 그 눈곱긴 얼굴을 놀릴 수 있을 만치 흥미를 느낀다. 여보게, 이 겨울엔 어떻게 지내려나? 오랜 자네 꼭 굶어 죽었네. 하면 친구 대답이 이거 왜 이랴? 내가 누구라고 지금은 밭되기 하나 붙일 거 없어도 이랴배 한때는 다 하고 펄쩍 뛰고는 지난날 소작인으로서 땅 팔 수 있었던 그 행복을 다시 맛보려는 듯 먼 산을 우두커니 쳐다본다. 그러나 업신받는데 약이 올라서 자네들은 뭐 좀 난상 부른가 하고 낯을 붉히다가는 풀밭에 슬며시 쓰러져서 늘어지게 아리랑 타령. 그러니까 내 생각에 저것도 사람이려니 할 수밖에. 사실 집에서 지내는 걸 본다면 당최 무슨 재미로 사는지 영문을 모른다. 그 집도 제 것이 아니요 개똥네 집이다. 원체 식구라야 몇 사람 안 되고 또 거기다 산 밑에 왜 따로 떨어진 집이라. 건넌방에 사람을 들이면 좀 덜 호젓할까 하고 빌린 것이다. 물론 그때 덕희도 방을 얻지 못해서 비대발관로 뻔질 드나들던 판이었지만 보수는 별반 없고 농사 때 바쁜 일이나 있으면 좀 거들어달라는 요구뿐이었다. 그래서 덕희도 얼씨구나 하고 무척 좋았다. 허나 사람은 방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 집 건넌방은 유달리 납작하고 비스듬히 쏠린 헌 벽에다 우중충하기가 일상 굴속 같은데 겨울 같은 때 좀 들여다보면 썩하관이다. 윗목에는 오기가 누더기를 들쓰고 앉아서 배가 고프다고 킹킹거리고 아랫목에는 화가 치뻗친 아내가 나는 모른단 듯이 벽을 향하여 쪼그리고 누워서는 꼼짝 안 하고 놈은 아내와 딸 사이에 한 자리를 잡고서 천장으로만 눈을 멀뚱멀뚱 둥글리고 들여다보는 얼굴이 다 무색할 만치 꼴들이 말 아니다. 아마 먹는 날보다 이렇게 지내는 날이 하루쯤 더 앓는지도 모른다. 그 꼴의 권자가 술이 호주라서 툭하면 한 잔 안 사려나 가인사다. 지난 봄만 하더라도 놈이 술에 어찌나 감질이 났던지 제 집에 모아놓았던 댕을 치고 가서 술을 먹었다. 댕 퍼다 주고 술 먹긴 동리에서 처음 보는 일이라고. 계집들까지 입에 올리며 소문은 이리저리 돌았다. 하지만 놈은 이런 것도 모르고 술만 들어가면 세상이 고만 재개되고 만다. 음음하고 코에선지 입에선지 묘한 소리를 내어가며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잔소리다. 한편 술은 놈에게 근심도 되는 것 같다. 전에 생각지 않던 집안 걱정을 취하면 곧잘한다. 그 언제인가 만났을 때에도 술이 담뿍 취하였다. 음음해가며 제 집 살림살이 이야기를 개소리 쥐소리 한참 칙거리더니 놈이 나중에 한단 소리가 그놈의 계집애나 죽어버렸으면 요건 먹어도 캥캥거리고 안 먹어도 캥캥거리고 이거 온 사세가 딱한 듯이 이렇게 탄식을 하더니 뒤를 이어 설명이 없는 데는 어린 딸년 하나 더한 것도 큰 걱정이라고 이걸 듣다가 기가 막혀서 자네 데릴 사위 얻어서 부려먹을 생각은 안 나 하고 물은즉 아 어느 학가에 그동안 먹여 키우진 않나 하고 골머리를 내젓는 꼴이 당길 맛이 아주 없는 모양이었다. 짜장 이토록 딸이 원수로운지 아닌지 그건 여기서 끊어 말하기 어렵다. 아마는 애비치고 제가 난 자식 밉달 놈은 없으리라마는 그와 동시에 놈이 가끔 들어와서 죽으라고 모질게 쥐어박아서는 울려놓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다 울음이 정말 된통 터지면 이번에는 칼을 들고 울어봐라 2년 죽일 터이니 하고 씻은 듯이 구름을 걷어놓고 한 것이다. 눈이 푹푹 쌓이고 그 덕에 나무값은 부쩍 올랐다. 동리에서는 너나 없이 앞을 다투어 나무찜을 찌고 읍으로 들어간다. 눈이 정강이에 차는 산길을 휘돌아 20리 장로를 걷는 것이다. 이 바람에 덕희도 수가 터지어 좁쌀이나마 양식이 생겼고 따라 딸과의 아귀다툼도 훨씬 줄게 되었다. 그는 자다가도 꿈결에 새벽이 되는 것을 용하게 한다.
밝기가 무섭게 일어나 앉아서는 옆에 누운 아내의 치맛자락을 끌어당긴다. 소위 덕희의 마른 세수가 시작된다. 두 손으로 그걸 펼쳐서는 꾸물꾸물 눈곱을 떼고 그러고 나서 얼굴을 쓱쓱 문대는 것이다. 그 다음 죽이 들어온다. 얼른 한 그릇 훌쩍 마시고는 지게를 치고 내뺀다. 물론 아내는 남편이 죽 마실 동안에 밖에 나와서 나무찜을 만들어야 된다. 지게를 보태놓고 덜덜 떨어가며 건부를 올려 씻는다. 짐까지 꼭꼭 묶어주고 가는 남편 향하여 괜히 술 먹지 말고 양식 사오게요 하고 몇 번 당부를 하고는 방으로 들어온다. 오기가 늘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때다. 눈을 비비며 어머니 앞으로 곧장 달려든다. 기실 여지껏 잤느냐면 깨기는 벌써 전에 깨었다. 아버지의 숟가락질하는 델가락 소리도 짠지 씹는 쩍쩍 소리도 죄다 두 귀로 분명히 들었다. 그뿐 아니라 아버지의 죽 그릇이 감은 눈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도 똑똑히 보았다. 배고픈 생각이 불현듯 불끈 솟아서 곧바로 일어나고자 궁둥이까지 들먹거려도 보았다. 그럴 동안에 군침은 솔솔 스며들며 입으로 하나가 된다. 많은 일어만 났다가는 아버지의 주먹주먹. 이년아 넌 뭘 한다고 벌써 일어나 캥캥거려 하고는 그 주먹 커다란 주먹. 군침을 가만히 도로 넘기고 꼬물거리던 몸을 다시 방바닥에 꼭 붙인 채 색색생코를 아니골 수 없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딴판으로 퍽 귀여워한다. 아버지가 나무를 치고 확실히 간 것을 알고서야 비로소 오기는 일어나 어머니 곁으로 달려들어서 그 죽을 둘이 퍼먹고 하였다. 이러던 것이 그날은 유별나게 어느 때보다 일찍 일어났다. 덕희의 말을 빌리면 고 베라먹으려니 그의 일을 저지르려고 새벽부터 일어나 제랄이었다. 하긴 제랄이 아니라 배가 몹시 고팠던 까닭이지만 아버지의 숟가락질 소리를 들어가며 침을 삼키고 몇 번을 그래봤으나 나중에는 더 참을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벌떡 일어앉자니 주먹이 무섭기도 하려니와 한편 넉적기도 한 노릇. 눈을 감은 채 이 궁리 저 궁리하였다. 다른 때도 좋으련만 왜 하필 아버지 죽 먹을 때 깨게 되는지. 고른 배는 그 중에다 방바닥 냉기에 쑤시는지 저리는지 분간을 모른다. 아버지는 한 그릇을 다 먹고 아마 더 먹는 모양. 죽을 옮겨 쏟는 소리가 주르륵 뚝뚝 하고 난다. 이때 고만 정신이 번쩍 났다. 용기를 내었다. 바른 팔을 뒤로 돌려 가장 무엇에나 물린 듯이 대구 극죽거린다. 급작스레 응아하고 소리를 내지른다. 그리고 비슬비슬 일어나 앉아서는 두 손등으로 눈을 비벼가며 우는 것이다. 아버지는 이 꼴에 화를 벌컥 내었다.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딱 때리더니 이건 죽지도 않고 말썽이야 하고 썩 맞듣지 않게 뚜덜거린다. 어머니를 향하여는 전혀 아무것도 먹이지 말고 오늘 종일 굶기라고 부탁이다.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어머니는 눈을 깔고 잠자코 있다. 아마 아버지가 두려워서 아무 대꾸도 못하는 모양. 딱 때리고 우니까 다시 딱 때리고. 그럴 적마다 족고만 오기는 마치 오뚜기 신용으로 모두 쓰러졌다가는 다시 일어나 울고 한다. 죽은 안 주고 때리기만 한다. 망할 새끼 저만 처먹으려고 얼른 죽어버려라 연병을 할 자식. 모진 욕이 이렇게 입끝까지 제법 나왔으나 그러나 뚝 부릅뜬 그 눈. 감히 얼굴도 못 쳐다보고 이마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는 으악으악 울 뿐이다. 암만 울어도 소용은 없지만 나무찜이 읍으로 들어간 다음에서야 비로소 겨우 운 보람 있었다. 어머니는 힝하게 죽 한 그릇을 떠들고 들어온다. 오기는 대뜸 달려들었다. 왼편 소매자락으로 눈에 눈물을 훔쳐가며 연송 퍼넣는다. 깡좁쌀 죽은 묵직한 국물이라 숟갈에 뜨이는 게 얼마 안 된다. 떠넣으니 이것은 차라리 들고 마시는 것이 편하리라. 쉴 새 없이 숟가락은 열심껏 퍼들인다. 어머니가 한 숟갈 뜰 동안이면 오기는 두 숟갈 혹은 세 숟갈이 올라간다. 그래도 행여 미칠까 봐서 숟가락 바는 어머니의 입을 가끔 쳐다보고 하였다. 반쯤 먹다 어머니는 슬며시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두 손을 다리 밑에 파묻고는 딸을 내려다보며 묵묵히 앉아있다. 한 그릇 죽은 다 치웠건만 그래도 배가 고팠다. 어머니의 허리를 꾹꾹 찔러가며 졸라댄다. 요만한 어린 아이에게는 먹는 것 찌꺼리는 것 이것밖에 더 큰 취미는 없다. 그리고 이것밖에 더 가진 반 재주도 없다. 오기같이 혼자만 꽁헌히 있을 뿐으로 동무들과 놀려 하지도 찌꺼리려 하지도 않는 아이에 있어서는 먹는 편이 월등발달되었고
결말에는 그걸로 한 오락을 삼는 것이다. 게다 일상 고라만 온 그 배때기. 한 그릇 죽이면 넉넉히 양도 찼으련만 얘는 그걸 모른다. 다만 배는 늘 고프려니 하는 막연한 의식밖에는. 이번 일이 벌어진 것은 즉 여기서 시작되었다. 2시간이나 넘어 꼬박이 울었다. 많은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없었다. 배가 아프다고 쓰러지더니 아이고 아이고 하고는 신음만 할 뿐이다. 냉병으로 하여 이따금 이렇게 앓는다. 오기는 가망이 아주 없는 걸 알고 일어나서 방문을 열었다. 눈은 첩첩이 쌓이고 눈이 부신다. 왱왱하고 봉당으로 몰리는 눈송이. 다르르 떨면서 마당으로 내려간다. 북편 벽 밑으로 솥은 걸렸다. 뚜껑이 열린다. 아닌 게 아니라 어머니 말대로 죽커녕 냄이나 찢어 먹으라 다. 그러나 얼뜻 눈에 띄는 것이 솥바닥에 얼어붙은 2개의 시래기 줄기 그놈을 손톱으로 뜯어서 입에 넣고는 씹어본다. 제걱제걱 얼음 씹히는 그 맛밖에는 아무 맛이 없다. 솥을 도로 덮고 허리를 펴려 할째 얼른 묘한 생각이 떠오른다. 오기는 사방을 도릿거려 본 다음 봉당으로 올라서서 개똥내 방문 군역에다 눈을 들이댄다. 김유정의 대표 단편 떡 일부 잘 들으셨나요? 일부에서는 오기의 겨울바람보다 더 매서운 허기와 배고픔의 일상이 그려졌습니다. 오기는 곧 잔칫집에 가게 되는데요. 2부에서 기막힌 잔칫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